세 번 정도를 상장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세 번 상장할 때마다 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 번에 일괄하여 신고를 받는 걸 바로 뭐라냐면 일괄 신고서를 합니다. 그러면 일괄 신고서를 받으면요, 특징은 뭐냐? 주식 등을 뭐 할 때마다 상장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한 번에 증권 신고서 제출로 끝내겠다는 게 바로 일괄 신고서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 자료는 제출해야 되겠지만 증권 신고서를 모집할 때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일괄 신고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증권 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 수리가 됐다. 그러면 수리가 된 날에 곧바로 그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리가 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뭐야 한다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3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 정답입니다. 결론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 금융위원회 수리가 됐다. 그럼 수리된 날부터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다. 수리가 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을 해야만 이제 주식의 청약이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수리된 날부터가 아니라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 아직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수리된 날부터 일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 증권에 대한 취득이나 매수의 청약이 있을다. 그러면 그때는 그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이나 대리는 청약의 승낙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왜?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문제 117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좀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공시의 종류 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공시라는 것은 일정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리는 걸 여러분 공시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특정한 다수인한테 알리는 걸 말한다. 근데 이 공시는요, 공시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발행시장 공시가 있고요, 유통시장 공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주권을 처음 먼저 발행할 때 공시장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설명서가 바로 여러분 고객한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발행하니까 청약하십시오 또는 청약에 대한 권유하는 거죠. 이런 고객에게 직접 교부가 되는 건 투자설명서고, 이러한 투자설명서를 고객한테 교부하기 전에 먼저 금융위원회 사전에 제출해서 수리를 받는 것을 바로 뭐라냐면 증권신고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고객한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먼저 그 동일한 내용을 증권신고서로 해갖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바로 뭐다 그러면 증권신고서입니다. 그래서 결론, 발행시장 공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뭐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발행실적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주식이 발행이 돼서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때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바로 뭐라는 거고 여러분? 유통시장이라는 거죠. 이때 이러한 유통시장 공시는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 상황 보고서, 그리고 기타 공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 상황 보고서, 기타 공시가 있습니다. 이때 정기공시는 글자 그대로면 일정한 기간을 다니서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걸 바로 뭐라냐? 정기공시하죠. 여기는 바로 대표가 바로 뭐죠? 사업보고서, 1회계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에 나온 보고서를 말하죠.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끄는 뭐 단기보고서,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끄는 분기보고서는 여러분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정기공시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정기공시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수시공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경영사항 등이 바로 뭐다? 수시공시다는 거죠.
또 이런 정기 공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주요 상황 보고서고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발생했다, 은행 거래 정지 먹었다, 합병당했다, 주식에 어떤 포괄적 변화 이전이 있겠다. 이러한 그 기업에 중대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고하라. 이게 바로 주요 상황 보고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시상으로서 무슨 공개 매수 어떤 예매인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적대적 합병을 위해서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걸 공개하라. 그게 바로 공개 매수 신고서 또는 시장 조성 안정 조작 신고서 등을 이런 것이 기타 공시에 해당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가 됐다. 그럼 그 수리된 날로부터 다음에 일정한 법에서 정하는 기일이 뭐야만 경과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의 그 일정한 기한이 언제냐, 그 틀린 거 찾는 거죠, 여러분. 자, 본 문제 별표 3개 표시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거죠, 여러분.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제출이 되면 그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자, 형식적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이 완비가 됐는지 또 증식을 모집 매출할 때 그 내용이 법령에서 위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 하죠, 여러분? 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수리가 됐다. 그럼 수리가 된 날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냐? 증권신고서 효력이 아니다. 이 수리가 된 날도 일정한 기한이 뭐가 된다? 경과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일정한 기간, 이 일정한 기간이 며칠이냐? 이걸 물어본 문제가 바로 119번이라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일반적 주식인 지분증권이다. 그러면 이때는 지분증권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니다. 즉, 수리가 된 날도 주식은 며칠이 15일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효력이 발생을 해야만 그 회사가 이제 특정 회사가 신규 상장으로 인한 주식을 공모, 모집, 매출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이다. 즉 이미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할 때는 이때는 이미 상장된 거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왜? 이미 얘는 상장된 주식을 대한 거니까 10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일 때는 15일, 그 다음에 기존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또다시 추가 상장한다. 그럴 때는 10일이면 된다. 10일이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주나 제3자 배정 방식의 주식이다. 주식을 상장을 하는데 이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주식이 아니라 기존의 주주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공모일 때는 이때는 7일만 지나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 등 어떤 채무증권이다. 채무증권일 때는 10일이다 하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채무증권일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사채 등일 때는 며칠이냐?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 회사채일 때는 7일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담보사채라든지 보증사채라든지 또는 자산담보채권이 ABS 이런 경우일 때는 5일만 지나도 기간이 5일만 지나도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요 내용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신고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본 문제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 1번. 일괄 신고서. 자, 앞에 문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일괄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뭐했다? 제출하여 수리가 됐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냐? 아니다는 얘기죠. 이때는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자, 요것은 조금 설명이 잘못됐거죠, 여러분. 자, 내가 일괄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 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에, 그래서 뭐, 세 번 주식을 공모하겠다, 발행하겠다.
그럼 그 6개월 동안이나 기간 중에는 그 증권을 뭐 할 때,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예, 증권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일괄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별도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일괄 신고서에 제출했다. 그럼 효력은 뭐냐? 주식을 공모할 때마다 별도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한 번에 신고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괄 신고서다. 그래서 일괄 신고서가 제출돼서 금융인의 수리를 받으면 그 이후에 그 약정 기간 동안에 주식을 공모할 때 별도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일괄 신고서의 의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론 1번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2번. 이러한 일괄 신고서를 제출 가능한 증권, 즉 일괄 신고 제출 가능한 증권은 주권이라든지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주권 관련 사채권에 여러분 뭐를 말하냐? 그래서 뭐 이런 거 전환 사채 또는 뭐 신조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발행할 때는 회사채, 사채로 발행했지만 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면 주권 관련 사채권이 한다. 그래서 전환사채, 신조인수급부 사채, 뭐 교환사채 뭐 이런 거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뭐 이익창가부 사채권이라든지 기타 사채권이라든지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 바로 일괄 신고 제출 가능한 증권이다. 만약에 요것을 출전해 여러분이 답으로 요구한다면 요걸 갖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은 일괄 신고 제출 가능한 증권이지만 폐쇄형은 일괄 신고 제출 가능한 증권이 아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실전에서 여러분한테 답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정정신고서가 제출했다. 정정신고서는 이미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는데 그걸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바로 뭐라 한다? 정정신고서라는 거죠. 자, 그런 정정신고서가 제출됐을 때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뭐 한 걸로 본다? 수리된 걸로 본다. 그죠? 자, 이때 당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됐어요. 제출해서 수리가 됐어. 근데 여기에 대한 증권신고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제출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정신고서가 어떻게 됐다? 수리가 됐다. 그러면 요때 당초 증권신고서의 수리 시점,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요 증권신고서 당초 제출한 수리가 아니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가 됐을 때 얘가 이때 수리된 걸로 보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자, 4번. 철회신고서죠, 여러분. 요거는 증권을 발행하겠습니다. 공모하겠습니다라고 증권신고서 제출인데 그거는 이제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철회신고서는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를 뭐 할 때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증권신고서에 대한 기재된 증권의 취득이나 매수 청약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바로 뭐라 한다? 철회신고서를 한다. 그 신고서는 증권신고서를 기본으로 하되 뭐 일괄신고서가 있고요. 정정신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신고서 3가지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5번이 되겠네요. 자, 증권 발행 시 투자 설명서에 관한 설명서 잘못된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틀린 거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본 문제 별표 3개. 자,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돼서 수리가 돼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투자자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투자설명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죠. 1번.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 즉 공모를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모. 모집 또는 매출은 공모의 형태죠. 그래서 증권을 모집이나 매출이나 공모를 하고자 할 때 그 발행인은 표제부와 본문 2개로 구분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투자설명서 내지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역시 금융위원회에 어떻게 됩니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2번 투자설명서는 즉 고객에게 주는 투자설명서는 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때 이 투자 설명서는 증권신고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이 아니라 그 증권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날, 발생한 날, 즉 수리가 되면 수리가 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주식 같은 경우는 며칠 했냐면 15일이 지나야 된다죠. 1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에 금융위원회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수리가 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한의 경과에서 효력이 발생하면, 즉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로서 본문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 투자 설명서를 해당 증권 발행인의 본점이나 또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또는 청약 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뭐 증권회사 등의 지점들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한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자,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 즉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그거를 뭐 하고자 한다면,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때에 전문 투자자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미리 교부해야 된다. 적합한 투자 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되고, 그 교부를 하지 않으면 증권에 대한 것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매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본 문제는 125번은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8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 유통시장의 공시제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얘기죠. 자, 별표 2개. 자,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공시는요, 앞에서 우리가 보충 정리했던 것처럼 크게 1번 정기공시, 주요 사항 보고제도, 수시공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뭐 크게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맞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유통시장의 공시는 정기공시, 주요 사항 보호제도, 그 다음에 수시공시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뭐 기타 공시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권상장법인과 증권발행법인은, 즉 이미 주권이 상장돼서 거래소 매매가 되는 법인,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발행한다. 신규 증권 발행법인은 당연히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일정한 기간 이내, 기본적으로 며칠 이내 했죠, 여러분? 뭐 여기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 같은 경우는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반드시 이걸 뭐 된다?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수시공시는 자율공시와 조회공시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수시공시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우리 회사와 중대한 경영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뭐 어떤 특허권을 취득했다. 또는 외부의 투자자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걸 자율공시. 그 다음에 거래소가 야, 니네 회사가 무슨 계약을 뭐 체결할 예정이다,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게 바로 뭐냐냐, 조회공시라 합니다. 그래서 수시공시는 크게 두 가지로서 다시 자율공시와 조회공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공정공시를 이행한 경우는 다른 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결론 틀렸어요, 여러분. 공정공시라는 것은 여러분, 공정 글자 그대로 공정공시는 어떤 애널리스트라든지 또는 전문가들한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 그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일반인이 다 알 수 있게끔 먼저 공시를 같이 하라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 한다? 공정공시한다. 그럼 이러한 공정공시를 이행하면 다른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한 거냐? 아닙니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공시를 했다더라도 수시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증권 관련 법규 세 번째 시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 잘 되시니까? 항상 제가 뭐 강의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설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문제집에 있는 문제 또는 뭐 기본서를 통해서 꼭 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 정리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증권 관련 법규 세 번째 문제풀이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완료시 두꺼운 가죽도 청바지도 수선하는 진짜 재봉틀 증정. 집 좋다. 축하해. 에이, 대출이 반이야.